네, 이번에는 선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간 선거 승패의 키를 쥐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부산 경남 지역이죠. 또 지난 20대 총선에서 아주 격전지로 떠오른 곳이 부산 경남, 그 가운데 또 부산 지역이기도 합니다. 4년 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5석을 얻으면서 이 지금의 미래통합당의 텃밭이라고 여겨졌던 데에 대해서 균열을 가한 바가 있었고요. 2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부산시장을 배출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또 최근에는 이 지역의 민심이 또 달라지고 있다, 이런 또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지 이 부산 지역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야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한번 판세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으로 가는데요. 부산 사을에서 5선을 노리고 있는 분입니다. 조경태 미래통합당 부산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자,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조경태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부산 분위기 어떻다고 평가를 하세요? 아무래도 그 경제 정책의 네. 그 실패,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의 실패가에 대한 원망, 또 실망, 비판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예. 그러다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훨씬 더 그 타탄에 이르는 그런 지경에 놓이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 여당의 잘못된 부분, 국정 운영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 고통을 많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꿔야 된다는 또 견제 세력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어제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은 연말까지만 해도 부산 지역에 참 그 민심이 별로 좋지가 않았는데 민주당에. 근데 최근 들어서 좀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자체 평가를 하던데요.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물론 뭐 그분은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네. 사실 이 문 정권의 그 무능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고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경제가 거의 망하는 수준이다. 네. 그래서 못 살겠다. 따라서 우리 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서 네. 네. 국민들이 이 정상화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보고 싶다는 그런 여론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바로 좀 지역구 몇 곳에 대한 어떤 그 좀 분위기를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그 부산 사을 위원장님이 좀 출마한 곳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이 부산 그 노사모 전 대표였던 그 이상호 민주당 후보와 이제 그 경쟁을 벌이시게 됐는데 민주당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이곳을 꼽더라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그분도 그렇게 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지역 주민들께서 누가 어떤 사람이 이 더 지역 사회를 위해서 더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 인물인가? 네. 지역 주민들께서 평가하고 또 선택하실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리를 자신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그걸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네. 지역 주민들께서 결정하실 문제고 또 누가 사하 발전을 적합한 인물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잘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너무 모범답안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부산 그 이제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부산 전체에서 5석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럼 이번 선거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위원장님? 부산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선거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따라서 부산 시민들께서 특히 대통령부터 뭐 부산시장, 뭐 구청장, 뭐 시의원까지 상당히 많이 더불어 민주당에다가 네. 많은 그 지지를 보냈지만은 오히려 훨씬 더 못했다. 또 특히 대통령이 을 찍어줬는데도 부산 발전은 그냥 오히려 더 퇴보했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네. 물론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더 보완해야 될 점은 많겠지만
미래통합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보다 훨씬 더 네.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또 퇴보했다는 그런 느낌 또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부산 지역 전체에 예. 표심의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그 민주당이 그 4년 전에 어떻든 5석을 지키기도 힘들다 이렇게 보세요? 아마도 지난 20대 총선보다는 예. 미래통합당의 지지나 성적표는 더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의석을 더 많이 탈환을 할 거다 미래통합당에서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게 아마 전망은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보통 이제 그 이 권역별로 거점 지역구가 있다고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지역구에서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나고 어떤 경쟁 관계가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역구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부산에도 이런 어떤 거점 지역구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과거에는 뭐 개인 플레이에서 조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좀 약간 편차는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지금도 약간 그런 움직임이 있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는 지역이 있기는 하지만 네네. 저는 궁극적으로 이번 총선은 무능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그 흐름이 그 기류가 더 강하기 때문에 네네. 아마 그런 지역도 반짝은 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이 잘못된 경제 정책 네네.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한 국민들이 매우 고통받고 있는 네. 이 오만하고 반성할지 모르고 거짓말만 하는 이 정권에 대해서 예. 아마 아주 그 냉정한 심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점을 여쭤볼게요. 지금 언론에서는 부산 여러 그 지역구가 있는데 부산 진갑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여론조사를 이쪽에서 계속 돌리던데요. 그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의 김영춘 의원하고 부산시장을 역임했던 서병수 전 의원이 이제 맞붙은 곳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곳의 선거 결과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네, 저는 뭐 그 지역의 최근 여론조사를 쭉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네. 뭐 상당히 조금씩 그 차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아마도 부산 민심을 어느 정도 대변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어쨌든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는 아마도 이번에 제대로 심판하지 않으면은 3년간 받았던 고통에 함께 이 정권 내내 네네. 국민들이 고통받는다, 시민들이 고통받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 냉정하게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잘못된 경제 실정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알겠습니다. 심판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경태 미래통합당 부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선거대책위원장 전화 연결합니다. 자,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영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똑같은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부산 분위기 어떻다고 보세요? 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수선하기도 하고 네. 또 지방 경제가 아주 어렵다. 그래서 서울 분들도 힘들지만 네. 서울에서 멀면 멀수록 지방 경제는 더 어렵고 심지어 뭐 지방 고사론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부산 지역 경제도 아주 어렵습니다. 이 추세는 이미 2년 이상 계속 뛰어온 추세인데 예. 이런 수도권 블랙홀 효과를 막지 못한다면은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게 없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민주당 집권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라는 기대를 하셨는데 뭐 민주당 집권 2, 3년 동안에도 이 추세를 거슬러서 되돌리지는 못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아쉽고 불만스러운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총선에서 부산시 민주당 차원에서는 그런
우리 시민들의 불만에 정면으로 응답하는 그런 비전을 제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마도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제 사실 그 초반에 그 의원님과 그다음에 김부겸 의원, 김두관 의원 세 분이 공동 성명 내서 지금 뭐 이 추경 편성이 된다고 이제 그 성명 내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도 한번 목소리를 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흘러서 그러니까 1차 추경 편성했고 어제 이제 청와대에서 이 재난 어떤 지원금 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부족이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그 지난번에 1차 추경 편성하자고 우리 영남의 삼김이 네. 요구를 했는데 아, 영남 삼김이라고 부르나요? 아니 뭐 제가 그렇게 줄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김부겸, 네, 김두관 저 이렇게 세 사람이 요구한 것은 네. 그때 당시에는 뭐 수도권에서는 별로 그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만큼 영남 지역, 또 지방의 경제가 훨씬 어렵다라는 걸 반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전국적으로도 동의가 있고 지지가 생겨서 이제 1차 추경까지 간 거죠. 네. 그러듯이 이번에도 보면은 정부의 대책이 다분히 좀 기계적인 기준입니다. 정의 소득 기준을 해서 몇 프로 이렇게. 네. 그것도 작년 소득 기준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2월 달부터 지금 3월 두 달 동안은 소득의 직격탄을 맞는 그런 계층이나 직업분들이 참 많거든요. 심지어 어떤 식당을 예로 들면은 평소 매출의 10분의 1, 20분의 1로 줄었다 그러는 그런 맛집들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작년에는 분명히 이번 지원 소득 대상 기준이 안 돼도 올해는 당장 뭐 종업원들 월급 주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생활비도 갖고 가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기계적인 기준을 적용한 게 아닌가 싶어서 보완을 요구한 겁니다. 그럼 보완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이게 이제 무조건 70% 이렇게 잘라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예. 내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민들, 국민들께서 신청을 하게 하는 겁니다. 아, 예. 신청자주의로 예. 그렇게 신청을 해서 이제 올해 소득을 내년에 이제 정산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네. 이제 2020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 내년도에 정산해서 일정 소득 이상이면은 그때는 다시 환수를 하더라도 네네.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신청을 하면은 생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을 게 갑자기 이제 막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정책 인터뷰는 아니고 선거 판세 인터뷰니까 일단 뭐 아쉽지만 여기서 잠깐 끊겠고요. 예. 어제 그러니까 저희가 같은 당의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을 모시고 인터뷰를 했더니 그 부산 지역이 연말까지만 해도 사실은 민주당한테 그 상당히 안 좋았는데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많이 호전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의원님이 느끼는 체감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라고 좀 보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말이 맞죠. 맞아서 한 열흘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산 지역에서 뭐 저는 이제 공개적으로 다른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네네. 야, 과연 이제 현상 유지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한 일주일 사이에 여론이 호전되는 그런 기미가 완연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그게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잘못 대처하는 줄 알았더니 외국하고 비교해 보니까 잘했다 그런 거다라는 그런 인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좋아지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서 지금은 목표를 원래대로 부산에서 18석인데 과반수인 10석을 목표로 열심히 뛰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연결했던 조경태 위원장은 뭐 정권 심판 분위기가 너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데 완전히 지금 두 분의 평가가 완전히 다른데요? 그분들은 뭐 계속 하던 이야기죠. 그게. 아, 그래요? 예, 뭐 전혀 변화하는 그런 민심이나 여론의 향배는 생각하지 않고 그 전부터 몇 달 전부터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의원님, 그럼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부산 지역의 전체 18석 가운데 10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정말로 자신하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 버전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큰 소리를 치고 장담할 그런 사정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가 지금 6석이니까 6석보다 좀 더 늘려보자라는 목표를 설정한 것이 바로 이제 10석이 과반수니까 국회 제1당으로서는 과반수 목표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6석보다 한 석이라도 더 늘리면 저희들 정치적으로 승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의원님 본인은 어떻게 그 선거 전망 어떻게 하세요? 지금 뭐 여론조사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던데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은데요. 예. 뭐 여론조사는 충분히 참고할 만한 그런 뭐 추세의 흐름.
우리 네. 민심의 그 어떤 척도를 살피는 중요한 자료긴 합니다. 네. 그러나 뭐 여론조사와 상관없이 저희들은 제가 해야 될 일, 또 네. 시민들에게 호소할 그런 그 과제들을 가지고 예. 두고두고 걸어나갈 예정인데 예. 4년 전에도 여론조사로는 제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25% 30% 지는 여론조사를 예. 투표의 직전까지도 계속 공개가 됐었어요. 그게. 네네네. 근데 그게 민심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많이. 예. 결과는 제가 승리한 거죠. 그러듯이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여론조사에 한참 일하는 젊은 층들의 그 표본을 제대로 유효하게 예. 확보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약간의 그런 그 표본 오차랄까요? 네. 그런 것도 부분적으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의원님이 출마한 지역구 말고 지금 예. 부산 지역에서 판세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키가 되는 지역구가 있다면 어느 곳일까요? 역시 뭐 제가 이제 그 전에 4년 전에는 낙동강 전선론에 대해서 좀 부정을 하고 네. 부산 전역이 다 격전장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예. 실제로 부산 원도심 안에서도 의석이 여러 석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느 지역이 더 키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관심 지역이라고 한다면 네. 원도심 지역 중에서도 남구 을의 박지호 의원 지역 이현주 미래통합당 예, 그렇죠. 후보가 이현주 의원이죠. 예. 그게 관심 지역이죠. 음. 영도에 우리 그 김비호 후보가 뛰는 지역, 네. 또 사을에 우리 이상호 후보가 조경태 의원과 붙는 그런 지역, 예. 또 사상구에 우리 배재중 후보, 정재원 후보의 싸움 이런 지역들이 관심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뭐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지금까지 부산 지역 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